이 책은 윌리엄 번스타인의 책으로 투자의 고전으로서 2009년 굿모닝 북스에서 번역되어 아직까지도 투자의 입문서로 추천되고 있는 도서입니다. 꼭 읽어야만 하는 책 투자의 내기둥. 이 영상 하나로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준아입니다. 저는 이 책을 첫 번째 읽었을 때 주식시장에 처음 입문해 주식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을 때였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해 읽었습니다. 이 책을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실전에 활용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깡통이 난 이후에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 정말 내가 어리석었고 어디에서 잘못된 투자를 했었는지 가슴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관련 서적들은 초보 투자자가 읽기에는 어렵고 실제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실전에 접목하기란 더욱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이 책의 내용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은 좀 생소할 수도 있고 많이 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에 앞서 꼭 읽어봐야 하는 책으로 우리는 투자에 앞서 먼저 시간을 투자해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하며 소중한 우리의 돈을 지키면서 투자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책을 통한 간접 경험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많은 것들을 간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번스타인의 투자의 내기둥은 수세기에 걸친 투자의 역사에서 투자의 대중들의 심리, 각종 투자 상품들의 장단기 흐름을 분석하여 투자의 이론을 제시한 책입니다. 윌리엄 번스타인,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의 얼굴이지만 이력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다가 의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신경과 전문의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투자 자문회사인 인피션트 프론티어 어드바이저스의 대표로 일을 했죠. 윌리엄 번스타인은 방대한 통계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금융 저널리스트를 파이낸셜 포르노그래피라고 성토합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시장 전략가, 시장 소식지, 증권 브로커들과 단절하라고 외칩니다.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떠벌리는 사람이나 시장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파이낸셜 포르노그래피들은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는 가장 심각한 적들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투자의 내기둥에는 투자의 이론, 투자의 역사, 투자의 심리, 투자의 비즈니스로 포함됩니다. 그럼 먼저 투자의 이론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투자의 이론.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수익과 리스크가 반드시 함께 한다는 것. 시장이 상승세를 타면 투자자 모두가 장기적인 투자의 가치를 보고 주식을 매수하며 시장이 출렁거린다고 해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세장일 때는 늘 그렇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스스로 저버린다. 약세장은 주식시장이 정기적으로 겪는 불가피한 조정인데도 말이다. 그렇게 또 하나의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이다. 금융의 역사는 모든 투자자가 반드시 배워야 할 과목이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현재의 투자 리스크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수익률은 불확실한 영역이다. 그러나 리스크만은 컨트롤할 수 있다. 금융의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자본시장의 본질과 다양한 유가증권의 수익률에 대해 아주 귀중한 지혜를 배울 수 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떤 경우에도 이 점을 잊지 않을 것이다. 시장이 아무리 우상향한다고 해도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하는 시장을 겪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 시장만 잠깐 보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주식시장은 상승했지만 작년 1월부터 지수가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현재는 많이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하고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도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종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월봉으로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이죠. 하지만 그냥 조정 없이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
오랜 기간 조정을 받기도 하고 한번 상승을 하면 가파르게 상승한 후에 눌림목을 형성해주면서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지나고 보면 이 눌림목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나 비명을 지를 만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비명을 지를 만한 조정을 주는 종목이 있더라도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에는 배당금 재투자와 관련한 내용에서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더 높아진 장기 수익률이 최초의 손실을 만회해 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은퇴를 대비해 저축하는 젊은이라면 시장이 폭락하는 게 더 낫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깊게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여유 자금을 활용한 투자, 그리고 분할 매수입니다. 결국 시장에서 레버리지, 즉 신용을 활용할 경우에는 단기적인 급락을 활용할 수 있기보다는 급락의 파산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장을 정리해보면 리스크와 수익률은 불가분의 관계다.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리스크가 높은 자산, 가령 주식 같은 투자 상품을 매수해야 한다. 당신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는 말라.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아무도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지는 못한다. 당신이든 누구든 마찬가지다. 케인즈가 말했듯이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손실의 고통을 불평 없이 맞이하라. 그게 주식을 가진 자의 의무다. 주식을 몇 종목만 보유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볼 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바보 같은 짓이다. 제가 영상에서 늘 강조하는 부분은 분산 투자입니다. 이 책에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반드시 시장 전체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자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묘미는 시장에 숨어있는 저평가되고 유망한 주식을 찾아내서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투자를 할 때도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죠. 저자는 투자의 원리에서 결국에는 단기 변동성을 이해하는 부분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자산 배분을 통한 전체 자산의 위험을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둥, 투자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붕괴, 이상과열과 고통과 기회. 시장은 이상과열과 붕괴를 반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외국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상과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금융수단 같은 변이 요인, 과도한 신용의 팽창, 지나간 거품에 대한 망각, 어려운 수학 대신 그럴듯한 상상에 넘어가 버리는 새로운 투자자들이 시장에 넘쳐나는 것이 발견되었다면 조용히 지갑을 닫은 후 존 템플턴의 유명한 경고를 상기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4개의 영어 단어는 This time it's different. 이번에는 뭔가 달라 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과열도 과열이지만 개별 종목의 과열에서도 많은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시장의 엄청난 폭락은 주식시장에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10년에 한 번 폭락하며 패닉장이 발생했습니다. 1998년의 IMF 외환위기, 2008년의 금융위기, 최근에 2022년 코로나 사태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지만 위기와 기회는 찾아옵니다. 움푹 파인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우상향하죠. 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누군가에는 기회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는 위기가 될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기보다는 이번 코로나로 인한 블랙스완이 일어났던 시기로 돌아가서 한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3달간의 음봉은 정말 엄청난 고통 속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만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일봉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당시 전 종목이 매일같이 빠지면서 마지막 장대 음봉에서는 하한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후 방향을 틀기 시작하며 우상향은 지속됩니다. 작년 1월까지 그 폭락장에서 주식을 시작한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눈을 감고 아무 종목이나 매수해도 2배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 당시에 시장에서는 이미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워낙 많이 손해를 본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신규 참여자들은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가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는 말입니다. 그 피가 자신의 피일지라도 말이죠. 아무튼 이 당시 코로나 진단키트 시즌을 대장으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신풍제약 등 바이오 종목들은 그 당시 단기간에 무려 10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의 내기둥의 책의 한 구절에 의하면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투자하려면 상당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인간이란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회적 동물이다. 모두들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투자 상품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투자자는 감당하기 힘든 대단한 배짱이 필요하다. 하지만 만약 과감히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면 아주 흡족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무서운 투매가 일어날 당시에 누군가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매도하기 바빴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매수를 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식시장은 비슷합니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이런 어떤 시장을 떠나서 모든 투자를 하는 곳은 똑같습니다. 투매와 위기는 어느 곳에서나 찾아오고 그런 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 또한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과거에 폭락했을 때 1970년 이후 주식시장을 떠난 개인 투자자들은 7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현상은 1960년대 말에는 미국 가정의 30%가 주식을 보유했다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는 주식 보유 가구가 15%로 떨어져 바닥을 친 후 다시 상승을 시작해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주식시장이 인기를 끌자 빠르게 늘어나 현재는 50% 이상이 주식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책이 쓰여진 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졌으니까 아마도 지금은 대부분이 투자를 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서서히 주식의 인구가 늘었고 지루한 흐름에 많이 지쳐 떠났으며 현재 시점에서도 많이 떠나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을 잘 버티고 이겨내면 분명 많이 상승했을 때 떠났던 사람들이 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주식에 연금펀드 같이 강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고 등락을 반복한다는 점이 아쉽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포기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인 것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마지막에서 우리가 거품과 그 붕괴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교훈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밋빛 전망이 넘쳐 흐를 때가 바로 미래의 수익률이 가장 낮은 시점이고 시장이 얼어붙을 것 같을 때가 미래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시점이라는 것이다. 리스크와 수익률은 동전의 앞뒤와 같아 절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투자의 심리, 바로 세 번째 기둥입니다. 주식이 싸게 거래되고 있는 데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그 주식을 싸게 팔기 때문인데요. 그럼 주식을 싸게 팔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투자의 심리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세 번째 기둥으로 투자의 심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아주 고도의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서로 모이기를 좋아하고 특히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기를 원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성격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 정치적, 교육적으로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투자의 세계에서는 아주 위험하다. 어떤 투자 상품이 다수 군중들 사이에 화제로 오르내린다면 그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게 유명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면 그때는 적색 경보를 울린 시점이다. 한마디로 동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상식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 그것을 무시해버려라. 내가 지금 시장 상황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주식의 장기 수익률이 높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건 아무리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더 이상 주식을 매수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이고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보다 좀 덜 낙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투자 자산을 모든 사람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들 가운데 다수는 경험이 없는 새가슴 투자자일 것이고 이들은 뭔가 문제가 터질 조짐만 보이면 패닉에 빠져 일제히 팔아버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우선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상식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면 그것이 틀렸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요새는 개별 종목들도 아주 많이 상장이 되고 주식을 넘어 비트코인, 세계 증시 등 어떤 것 하나에도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열광하고 한 방향을 외칠 때가 상승의 끝자락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전략은 앞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자산은 현재 가장 인기 없는 자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이 향후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줄 자산을 보유하겠다면 투자에 관해서는 친구나 이웃들과 다른 견해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사실 친구나 이웃들은 당신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주위 사람들을 놀래주길 좋아하는 괴짜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당신이 만약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과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싫다면 아예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피하는 게 상책이다. 우리는 실제로 많은 정보를 듣고 뉴스를 보면 좋은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악재에는 불안을 떨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 고점의 주식시장에 들어와 바닥에서 더 이상 주식을 못하겠다며 떠나기도 하죠. 단기적인 고점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식이 나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주식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죠. 또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누군가는 투매를 통해 시장의 주식을 모두 팔아버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야 조금 더 떨어질지 상승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많이 빠진 상황에서 주식을 투매하는 것은 미래에 누군가에게 돈을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염가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시장이 좋던 좋지 않던 상관없이 꿋꿋하게 주식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식은 아마도 시장에서 비인기주의거나 안 좋은 견해를 보일 종목일 확률이 높으니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싸게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 조금 더 빠질 것 같다고 투매에 동참하면 누군가에게 내 소중한 자산을 염가에 넘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 누가 살고 있는 집을 옆에 불이 날 거니 집을 50% 할인해서 팔라고 강요하면 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주식은 여러분의 재산이고 매일매일 찍히는 시세판은 너무나 사기를 많이 칩니다. 우리 자산을 비싸게 사주겠다고 줄 서 있다면 매도하면 되겠지만 싸게 팔라고 협박하는 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가는 싸지면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의 마지막 기둥, 네 번째 기둥인 투자의 비즈니스입니다. 투자의 비즈니스에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수수료와 신용대출로 이자를 챙기는 증권사,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나 기사 등 언론이 있습니다. 필자는 증권 브로커가 고객에게 하는 서비스란 은행 강도가 은행에게 해주는 서비스와 비슷하다. 증권 브로커가 두둑히 수입을 올리려면 고객의 계좌에서 수수료와 스프레드를 짜내야 한다. 더구나 증권 브로커들은 투자 지식에 관해서도 아는 게 별로 없다 라고 했습니다. 투자의 네 기둥의 마지막 장에서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투자 비즈니스의 세 번째 축은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언론이다. 언론은 주요 구성원들인 기자와 편집자, 발행인은 대중의 투자 패턴을 알려주고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신문과 잡지 구독을 중단하고 텔레비전의 플러그를 뽑아버리고 라디오를 없애버리고 인터넷을 끊어버리고 친구를 안 만난다고 해도 비즈니스 저널리즘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또한 현재는 인터넷, 유튜브 등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보가 많아져서 투자 성과가 개선되었는지입니다. 과연 정보량에 비례해 투자 수익이 늘어났을까? 물론 실제로 이득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투자자들은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에 둘러싸여 고심하다 보니 투자 성과를 크게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보통 언론들은 이미 어지럽고 공포스러운 시장에서 공포스러운 기사를 퍼날라 더 극심한 공포심을 부추기고 주식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대중들의 흥분을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언론들은 실전 투자에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방해 공작에 가깝습니다. 시장이 최악인 상황일 때는 안 그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언론이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면 모든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싶은 심리적인 욕구가 생깁니다. 반대로 시장이 크게 오르면 매도를 해야 하는 순간에
그때도 언론은 반대로 더 큰 상승을 부추기며 대중들의 심리를 흥분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흥분에 당하면 매도에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는 투자의 정보를 얻기가 과거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손에 쥘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그런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고 유용한 정보를 주출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노력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면 다행이지만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바꿔 말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오히려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나아가 투자 성과를 해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은 엄청난 돈이 몰리는 시장이므로 온갖 권모술수와 편법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될 것이고 빈자는 더욱 빈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내 마음속의 부를 의미하며 항상 여유로운 마음과 차분한 마음을 가진 행복한 투자자만이 계속해서 점점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투자의 윌리엄 번스타인의 투자의 내기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투자자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하는 책이니 시장이 어려울 때는 책을 읽으면서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준한 여기서 이만. 안녕.